안녕하세요. 4월 4일자 써니전자 투자 진단을 할 주식 주치입니다. 자, 보면은 써니전자 오늘 상한가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써니전자가 살짝 빠지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좋아요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써니전자는 이전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언제죠? 자,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이 되죠. 파면이 됐으니까 이때가 이제 계엄령이 터졌을 때입니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재로 되돌아오고 다른 후보들이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가로는 반영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여기랑 비슷하죠. 좀 여기가 매수 타점인 것입니다. 그런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010-4469-6275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자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써니전자라고 하는 건 써니전자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봐야 되죠. 안철수의 테마주로서 써니전자는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철수 연구소, 즉 안랩 출신들이 써니전자의 임원으로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호재성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전 직장이라고 해서 호의적으로 본다는 게 꼭 보장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안철수 지지율의 지표로서의 써니전자는 안철수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잠시 보합이었다가 안철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4월 1일 날 빵 터졌죠. 이때 올랐는데 거래량이 더 터질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은 안철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그때 거래량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안철수가 대권 주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써니전자의 주가도 더 상승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4,5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500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에서 2023년 그때의 대선 때죠. 네, 그때만큼 충분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고 안철수의 추가적인 대권 포텐셜에 따라서 6,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철수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매도 문자는 이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드리겠죠. 자, 지금 말을 하면서도 지금 27%, 28% 오르고 있어요. 저는 상한가 못 찍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탄핵 선고일 나오면서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날부터 이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나가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안철수가 굉장히 유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안철수의 지지율의 지표로서 써니전자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안철수의 써니전자 말고 외부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주식 주치의는 여러분의 계좌를 진단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를 진단한다.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내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내 주식이 빠졌을 때 도대체 왜 빠졌는지, 일시적 하락이라 반등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세적 하락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저 주식 주치의는 개별 주식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지속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때도 일시적 하락이냐 아니면 추세적 하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구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주식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신규 상장 주식인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과거 찍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대진첨단 소재가 오늘 양봉 뜬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영상을 찍은 날짜는 바로 이 양봉이 뜬 날이었고 보시다시피 정배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이론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게 하락이 줄어들었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양봉이 떴죠. 그렇다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제가 공부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통해 이 주식의 상승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승을 시작한 날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즉 제가 대진 첨단 소재의 진단을 한 결과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저 말고도 수많은 주식 유튜브 채널을 보셨을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 판단의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앞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바로 캐치하는 것, 이게 진짜 주식 실력 아닐까요? 저는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이유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장 먹튀 회사로 구분이 되죠. 예를 들면 더본 코리아 같은 회사는 현재 100조 원치의 여론이 점차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진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끝냈고 지난 영상 보시면 여기 이 구간에서라도 꼭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대진 첨단 소재의 성장을 이끌 회사의 주력 상품 탄소 나노 튜브와 시장, 중국과 유럽, 그리고 기술적인 장벽, 여기에 차트와 수급까지 모두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이 대진 첨단 소재의 주력 상품인 탄소 나노 튜브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 납품을 한다. 기술적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 무기 재료가 가질 시장의 성장성, 이를 포함하여 얼마나 이것이 고부가 가치 상품인지에 대해서 모두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진 첨단 소재의 상승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세력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상승 시작하니까요. 따라서 이 세력의 증거는 차트와 거래량, 세력의 매매 동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매수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께서도 수익이 나셨으면 하기 때문에 010-447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해당 주식의 매수 타점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 첨단 소재 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테니 다음에 할 일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할 때도 역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람 좀 실력 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영상도 만들 것입니다. 왜냐, 주식하다가 여러분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뭔가요? 물려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저는 주식의 주치로서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도 왜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롯데케미칼이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이 없다라고 하는 영상을 75,000원대에 남겼고 이때 이후로 현재는 65,000원으로 제가 롯데케미칼이 하락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롯데케미칼과 같은 회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과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여 조단위의 영업을 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공급 과잉 때문에 회사가 이윤을 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매도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되어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즉 회사의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주식을 물타기로 익절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손절매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업황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차트상의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회사 경쟁력이 없으면 주가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진 첨단 소재와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회사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아무리 롯데케미칼과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장 대응이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주식에서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몇 종목에서 크게 벌었다가 한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전의 이익을 모두 뱉어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국장은 개인 주주를 무시한 분할 상장이나 유상증자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나스닥이 하락하면 국장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언제나 상승하고 있다가도 하락세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변수가 발생을 하면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역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의 계좌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체 건강만 관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건강도 진단 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의 계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주식 주치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계좌 관리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당 주식을 진단한 내용은 전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로 제가 주식 진단한 결과를 매수이다, 매도이다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식 영상을 찍기 전에 차트, 업황, 시장, 회사, 외부 변수까지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또는 애 보느라 취미생활 즐기시느라 이렇게 주식 공부할 시간이 매우 적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판단이 도움될 수 있는 근거를 영상에다 남기고 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 진단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는 것과 함께 투자금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분석하는 종목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써니전자는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보수에서 이재명 이후에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친명 세력으로 지금 민주당이 재편되고 있고, 이전에 친문 세력들은 다 지금 세가 줄어서 다 추출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을 봐야 되는데, 보수 진영에서 써니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보수의 인물을 보면은 김문수 있죠, 홍준표 있죠, 안철수 있거죠. 그다음에 한동훈이 있는데, 한동훈은 이제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도 한동훈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이재명한테 붙었다 이거예요. 탄핵 이전에 이재명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동훈이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배신 시킨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한동훈은 또 게다가 60, 10대가 보면 어리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상한가 근처까지 가려고 하죠.
아까 27%였는데 지금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이셋 중에서 안철수가 잘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문수 볼게요. 상 찍었네요, 드디어. 상 찍었어요. 김문수를 볼게요. 자, 김문수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는 도지사입니다예요. 김준수가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갑질의 대명사로서 내가 도지사인데도 왜 얘기 아니 반등성명해? 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굉장히 꼰대죠. 근데 그런 꼰대 안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다 질렸어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홍준표를 볼까요? 홍준표도 사실 마찬가지죠. 게다가 대구시장에서 계속 노골적으로 대구시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대구 사람들도 어차피 보수 숫자만 뽑으니까 홍준표를 뽑았을 텐데 대구가 지금 진짜 잘 나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구시가 예전보다 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도시로서의 매력이 점점 줄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이 더 잘 나가고 있죠. 부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도 정말 시정을 잘했냐라고 한다면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시 내부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아니니까 좋다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부산도 인천한테 추월당하고 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구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노골적인 중앙 정치를 보여줬지만 홍준표를 뽑는다. 사람들이 이제 검사 정치인에 대해서 아예 질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윤석열에게 양보를 했죠. 이전에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고 두 번 더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본인이 나간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밀어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 더 이상 누구한테 양보해줘가지고 양보해준 사람들이 박원순도 죽었지, 윤석열도 파면당했지. 근데 안철수 본인이 한번 나갔으면 어떻게 하냐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사람, 한동훈은 이제 일단은 빼고요. 만약에 여기서 경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안철수가 제일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가 왜냐면은 의식을 봐도 요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에 증원하면서 굉장히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의사입니다. 안철수는 의사 출신이에요. 누구보다 의료계의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계의 인원 문제라든지 시스템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안철수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때는 어땠어요? 이게 보면 박문수가 자기가 원래 행정고시 출신인데 의사들을 막 겁박하고 의세라고 막 얘기하고 아예 깔봤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인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국힘에 질린 거는 보면 친윤 세력들이 정말 올드 보기 싫게 행동을 했죠. 예를 들면은 장재원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어요. 장재원 같이 호통치고 지랄하고 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 이제 성희롱 나가 죽었다고.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하는 게 생각나는 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고집이 세고 트럼프 상대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집은 세고 자기 말은 못하고 하고 막 나대는데 그래서 뜯어말리기 힘들죠. 근데 안철수는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의정 갈등이 있어도 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하고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트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27살의 의대 교수한 미친 스펙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충분히 보수의 다음 후보로서 낙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을 찍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안철수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말하는 동안에 제가 안철수가 이거를 이제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은 탄핵 이후에 쫙 올랐다가 간을 좀 보고 나서 상 찍은 것 이런 것은 써니전자 즉 안철수가 이 써니전자가 테마주가 된 이유는 안철수 안den랩 연구소 출신들이 이를 채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써니전자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의 지지율로서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밖에 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재명한테 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보수 정권을 겪고 나서 지금 세계 경제 나락에 대처를 못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아예 뭐 종북 세력 척결, 뭐 민주당 척결 이런 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 중국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공산당이 지배를 해도 그 옹호 집단은 항상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간다고 해도 다수가 못 먹고 못 살게 되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죠. 근데 이런 데 있어서 국힘은 많은 국민들의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들이 잘했다고 하면 맨날 얘기해. 사람들 주머니 돈이 없는데 맨날 지들이 잘했대.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별로거든요. 현재 경제가. 근데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탄핵 표결 때도 소신 있게
이 반대를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는 쪽으로 찍혔었고, 심지어 돈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철수보다 못한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는데도 국힘 사람들이 워낙 이 거의 꼰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철수가 묻히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말이 통하는 엘리트의 느낌과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세금 먹고 자기네 갑질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의대 교수로서 코로나 때 봉사하는 모습 보였고, AI 시대인데 이 사람보다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V3 만들 때 어셈블리어 다 배워가지고 코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 갈등이 있어서 안철수가 잘 풀 수 있고, 저는 이래서 상학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가 정치력이 딸리고, 그다음에 간을 보는 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뭐 안철수라고 막 놀리고 있는 부분 있지만, 솔직히 그거는 다 정치적인 공작이고 안철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힘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민주당한테 마련해 양보를 해준 경험, 즉 박원순한테도 양보를 해줘봤고 윤석열한테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하죠. 양보한 사람들보다 안철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안철수가 그래서 정치력이 딸리는 부분만 좀 커버한 다음에 행정가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미 의대 교수로서 일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V3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안철수 연구소 세워본 기업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엘리트 출신으로만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무식한 사람이 보기보다는 엘리트한테 그래도 정치를 맡기고 싶어요. 그랬었을 때 저는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시대에 맞는 흐름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김문수나 홍준표나, 솔직히 두 분 다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잘 쓸까 이런 생각 들고, 나이만 먹어서 자기 어른들을 팔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써니전자라고 하는 것 안철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차 목표가는 4,500원인데 난 보자면은 이제 월봉이 지금 3,000원 되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4,500원으로서 여기 매물대까지 오게 되면 4,500원 언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더 오르게 되면은 이제 6,000원 정도 전고점이 가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4,500원 근처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60일 조기 대선이 남았거든요. 이 사이에 2달 동안의 정치 테마주들이 엄청 날뛸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나머지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조선방선주가 더 핫하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미국의 관세가 너무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작업 쳐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것은 2달 동안은 정치 테마주이고, 써니전자는 원래부터 이 안철수의 정치 테마주로 유명했기 때문에 지난번 탄핵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안철수가 대권 주자로서 어느 정도 열풍을 불어올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어필하는 시대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안철수가 얼마나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써니전자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쭉 갈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이제 끝난 권력이고 친윤 세력도 이제 나가리예요. 그럼 새로운 보수 권력이 잡아야겠죠. 근데 국힘 내에서 아마 중진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정권 잡기 힘들 겁니다. 사람들은 신선한 인물로 보고 싶어하고 기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정치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과거의 대권 경험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안철수가 크게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미지일 수 있어요. 실제로 안철수를 겪은 사람들은 안철수에서 학을 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갑질하고 있는 정치꾼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해서 안철수가 더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최고가 매도 해보려고 해요. 여기 010-4469-6279에 구독 문자로 꼭 남겨주셔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4점 만점 문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관세 영향에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쭉 일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써니전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